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의 김민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이런 감사드리고, 이렇게 먼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년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임용된 지 2년이 돼서 지금 계속 실험실 세팅 중에 있는데, 오늘 발표 준비한 내용은 그동안 이제 제가 세팅하면서 진행한 일이라 굉장히 아직 논문에 출고되지 않은 초기적인 일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결정의 디멘전을 이제 원디멘저널 와이어 형태로 만들어서 태양변지 혹은 포토 디텍터에 응용하는 연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다들 익숙하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인트로덕션을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효율 향상 트렌드를 보여왔으며, 앞으로 이제 실리콘이나 다른 태양변지와 결합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 안정성의 이슈에서 굉장히 해결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 페로브스카이트를 퀀텀 닷이나 혹은 나노 결정 형태로 만들어서 조금 케미컬적으로 리간드를 조절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디펙트 톨러런스 이펙트를 좀 더 자유롭게 조절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광안정성 혹은 이제 포토루미네센스의 특성도 자유롭게 조절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태양변지 외에도 LED 그리고 포토 디텍터 소자에 많은 분야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노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퀀텀 닷이라고 하는 것은 수 나노에서 수십 나노 이하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 파티클을 합성할 때 굉장히 긴 리간드를 표면에 결착시켜서 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긴 표면에 있는 리간드는 전하가 트랜스포트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전하가 호핑을 하게 되니까 전하 트랜스포트 속도도 좀 느려지고, 그리고 랭스도 짧아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노 크리스탈을 프로세싱 할 때 리간드를 워싱 해주고 나면 짧은 리간드로 치환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계속 워싱을 진행하면서 두꺼운 필름을 만들어주고, 아니면 이제 셀프 어셈블라이를 시켜서 이런 나노 결정들이 밀집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거대 밀집 나노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조금 그런 이제 부가적인 프로세스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소자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재현성이라던가 아니면 용익 공정에서의 어떤 다른 팩터가 작용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이제 퀀텀 닷을 이제 연결시켜서 나노 와이어 형태로 크로스를 시키면, 나노 와이어 형태에서는 그 방향으로 전하가 흐르는 데 있어서 어떤 그레인 바운더리나 혹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호핑해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덜게 돼서 좀 더 차지 익스트랙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합성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합성 방법은 사실 이미 논문이 많이 발표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이제 기존의 이제 퀀텀 닷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드 인젝션 방법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젝션 시켜주는 이제 프리커서와 그리고 리액션 시켜주는 시간을 조절해서 가장 유니폼하고 작은 크기의 퀀텀 닷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좀 더 긴 시간 동안 리액션 타임을 늘려주고, 그리고 같이 포함시켜주는 리간드를 짧은 리간드와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이 짧은 리간드에 의해서 파티클 간의 패킹이 밀접하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긴 리액션 타임 동안 이들이 길게 자라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보인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제 이놀가닉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파티클인 세슘 레드 브로마이드 나노 큐브를 먼저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같이 비교하고자 하는 물질로 나노 와이어를 크로스를 시켜서
보이는 바와 같은 이제 TM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이 나노 와이어 같은 경우에 나노 큐브와 비슷한 10나노 정도의 그 위스를 가지는 폭을 가지고 길이는 한 수 마이크로 이상이 굉장히 긴 애스펙트 레이시오를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그 같은 비슷한 컨트롤 컨파인먼트 효과에 의해서 PLP도 그렇고 옵저션 엣지도 비슷한 위치에서 이렇게 그 측정이 되었습니다. 퀀텀 일드 같은 경우에는 퀀텀 다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하가 제한되어 있는 퀀텀 큐브에서는 충분히 발광 특성이 좋지만 이제 와이어 같은 경우에 오토 제너레이티드 된 캐리어가 다 한쪽으로 이제 익스트랙션 될 수 있기 때문에 PLQR가 낮은 그런 수치를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성한 그 나노 결정들을 페로스카이트 필름에 그 인터레이어로 작용을 해서 인터레이어에서 전하를 좀 효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모디파이어로 응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페로스카이트 필름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이건 이제 태양전지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액티브 레이어로 작용하고요. 이 위쪽 계면에 합성한 나노 큐브 혹은 나노 와이어를 올려서 이들의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퀀텀 닷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노 와이어의 경우에도 그렇고 필름 위에 잘 올라가는데 그레인 바운더리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쌓이는 그런 모포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킴을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을 하였고요. 우선은 태양전지 응용을 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소자 특성을 비교해보니 나노 와이어가 퀀텀 닷보다 조금 더 높은 효율 향상 폭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제 오픈 서킷 볼티지의 향상과 그리고 필팩터의 향상이 좀 더 고무적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80%, 81%를 그 넘어서는 효율을 보여줌으로써 차지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이 전하가 계면에서 홀텐 스프팅 레이어로 빠져나올 때 이 나노 와이어가 그 차지가 더 잘 익스트랙션 되게 해준 패스웨이로 작용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재미있는 결과는 이 나노 와이어와 QD를 올린 필름에 이제 포토 лю미네센스 이미지를 얻었는데 이건 그냥 포토 лю미네센스 이미지만 얻는 것이 아니고 포토 лю미네센스가 얼마나 빨리 디케이 하는지 그 라이프 타임을 이미지화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빨리 디케이가 돼서 전하의 라이프 타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QD를 디컨디션 하면 소폭 한 3배 정도 라이프 타임이 증가한 걸 볼 수 있고 나노 와이어를 이제 디컨디션 한 경우에는 상당히 더 많은 폭으로 이 라이프 타임이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기 생성된 익사이트된 차지가 디펙트에 의해서 리콤비네이션 되는 그런 포션이 있는데 그게 확 줄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나노와이어가 이제 디펙트 패시베이터로서 효율적으로 더 잘 작동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실제 스펙트라도 이 나노와이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크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티녹사이드에 만든 페로스카이트에서는 전하가 좀 더 효율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PL 스펙트라가 줄어들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엑스프레스 결과를 통해서 이제 레드가 이제 레드 2 플러스에서 지로로 그 디펙트가 형성이 되는데 이 레드 지로 메탈릭 레드 같은 경우에 픽이 숄더 픽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QD와 나노와이어로 패시베이션 해준 페로스카이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디펙트 픽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옥시데이션에 의해서 나타나는 픽도 상당량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SCLC 메저먼트를 통해서 계산한 그 디펙트 트랩의 덴시티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그냥 레퍼런스 페로스카이트 필름의 경우에 보다 퀀텀 닷과 나노와이어가 크게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아주 크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8.47 곱하기 10의 15승에서 7 그리고 6.4 곱하기 10의 15승으로 나노와이어가 조금 더 줄어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페로스카이트 위에 올라가 있는 나노 크리스탈이 에너지 레벨 측면에서 어떤 모듈레이션을 하는지
UPS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나노와이어의 경우에 조금 더 QD도 그렇고 나노와이어가 조금 더 라지 밴드 갭을 가지면서 엘렉트론을 블락킹 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나노와이어가 좀 더 낮은 나노와이어가 조금 더 낮은 이 에너지 둔턱을 만들어내면서 이 내려가 있는 밸런스 밴드가 이제 오픈 서킷 볼티지 향상에 조금 더 큰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지 안정성을 얼마나 향상시켜 줄 수 있는지 이제 워터 컨택 앵글을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은 하이드로포빅시티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000시간이 넘는 동안 이제 효율을 계속 트래킹 해본 결과 나노와이어가 조금 더 안정성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조금 더 휴미드한 환경에서 이 디그레이데이션을 가속화시켜서 살펴본 결과에서도 이 레퍼런스와 큰 차이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태양전지 관련된 나노와이어 응용 연구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포토 디텍터로 이 와이어가 전하를 잘 익스텍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레터럴 구조에 이러한 전하가 메탈 세미컨덕터 메탈 스트럭처의 소자에서 전하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합성한 나노와이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 퀀텀닷과 나노와이어 합성하는 합성 스킬 외에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프리커서를 사용하는데 합성 조건만 조금 조절을 해서 이제 이 안에서 생성된 나노와이어가 서로 어그리게이션이 된 후에 오스트발트 라이프닝을 통해 좀 더 크리스탈 사이즈가 싱글 크리스탈처럼 크게 자라게 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마일드 스터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합성을 했는데, 실제로 합성된 결정을 비교해 보니까 이제 퀀텀닷과 나노와이어는 앞에서 이미 보셨기 때문에 나노라드를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위스가 훨씬 크고, 그리고 크리스탈 플레인도 더 넓은 오더링을 가지면서 잘 배열되어 있는 이러한 나노라드가 형성이 되었고요. 이런 나노라드는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라드만 형성할 수는 없었고 와이어랑 섞여 있는 이런 모플러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노와이어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와이어만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가는 선들이 매우 일정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라드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직선의 어떤 도로처럼, 직선의 나무 막대기처럼 이러한 모폴로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약간 이 나노 와이어들끼리 어그리게이션 되는 중간 정도의 모폴로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크리스탈 플레인이 지금 이 빨간 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이 이제 매칭이 되면서 크로스되고 있는 중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봐도 이 나노라드 같은 경우가 나노 와이어나 퀀텀닷에 비해서 이제 레드시프트하는 걸로 봐서 좀 더 큰 사이즈로 크리스탈이 자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요. XRD 결과를 보면은 요 이제 큐빅 구조가 이제 주된 구조이고, 이 주된 픽에서 약간의 오토룸빅 픽이 관찰이 돼서 이 두 가지 페이지가 이제 섞여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결과는 2D XRD 결과를 봤을 때 이 퀀텀닷이나 나노와이어는 나노와이어로 된 경우에 좀 더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이 와이어 모양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리스트렉션이 돼서 이쪽 아웃 오브 플레인 픽이 강해지는데, 여기 이제 라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모양이 완전 크리스탈 오리엔테이션이 좀 더 강해져서 싱글 크리스탈 라이크한 이런 브레이크 픽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결정 방향 오리엔테이션이 한쪽으로 잘 통일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소재를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좀 더 기본적인 포토 디텍팅 특성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쪼여주면서 이제 온오프 커런트를 관찰했고요. 그냥 포토 컨덕터 모드로 측정했기 때문에 여기 빛을 쪼여주는 액티브 레이어로
퀀텀 이피시전시와 그리고 이제 리스폰시비티를 계산을 해줬습니다. 재밌는 건 이 나노 라드 같은 경우에 훨씬 높은 퀀텀 이피시전시를 보였고요. 거의 12,000%에 육박하는 그 효율과 그리고 그 리스폰시비티는 40A/W의 값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또 포토 디텍터는 이제 응답 속도가 빠르냐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그 소자가 한 5마이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게 그 상당히 전화가 흘러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만큼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얻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250Hz 정도까지 이제 3dB의 이제 리덕션을 보였고 그리고 그 실제 라이즈와 그 디케이 타임을 보면은 30에서 50ms의 응답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연구 결과를 모두 발표하였고요. 그래서 펀던닷이랑 나노와이어 같은 크리스탈 물량을 변화시켜가면서 태양전지와 디텍터에 응용하는 연구를 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나노 결정 저희 랩에서 합성하면서 태양전지와 강전 소자 그리고 디텍터 쪽으로 센서 쪽으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연구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네, 교수님 저는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정말 몰라서 초반에 놓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점 네노파티클에서 벌크리스탈 쪽으로 가는 연구 방향처럼 보이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와이어에서 라드로 가고 뭐 결정성 높이고 레드시프트 시키고 이런 걸로 보이는데 왜 처음부터 싱글 크리스탈로 만들거나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나노 크리스탈과 비교를 하는 것인지. 이게 그 일단은 싱글 크리스탈 만드는데 그 결정을 굉장히 천천히 만들거나 아니면 그 리액터를 좀 세밀하게 조절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콜로이달 식으로 이제 좀 더 결정성이 좋은 크리스탈을 만들면은 일단 일드도 더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프로세스하기가 되게 편했습니다. 저희는 만들어서 스핀 코팅만 하는 정도로 거의 그 크리스탈린 되게 그 크리스탈리티가 좋은 방막보다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요.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지금 와이어를 정렬시키는 연구도 하고 있어서 정렬이 되면 조금 더 높은 성능까지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프로세스상으로 단점은 없나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노파티클로 가면 그런 것들이 좋았는데 다시 돌아가면서 프로세스가 힘들어진다던가 공정이 길어진다던가 수율이 떨어진다던가 하는 문제점들은 없는 결정을 크게 만들면서요. 네. 그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건을 잡는데 힘들었던 게 나노와이어를 정확하게 이제 딱 와이어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이 한번 다시랑 섞인 형태의 모플로식이 만들어진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필름을 이제 디포지션 하는 경우에도 균일한 필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문턱으로 이제 쌓일 수도 있어가지고 필름 트리트먼트를 미리 잘 하는 거랑 이 스핀 코팅 조건을 또 잘 잡는 것도 상당히 트리키한 파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